안녕하세요.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 100세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로 나와 집안을 한 바퀴 찬찬히 둘러보실 때 도대체 어떤 기분이 드셨습니까? 집안 구석구석, 베란다부터 찬장까지 짐이 꽉꽉 들어차 있어서 숨이 턱 막히지는 않으시던가요? 거실 한 구석에는 10년 전 홈쇼핑에서 큰맘 먹고 샀던 실내 자전거가 이제는 수건과 옷을 걸어두는 빨래 건조대가 되어 흉물스럽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베란다 문을 열어보면 배달 음식 시켜 먹고 남은 플라스틱 빈 통들을 깨끗하게 씻어서 산더미처럼 쌓아두셨고,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받아온 빳빳한 종이 쇼핑백들은 언젠가 무언가 담을 때 쓰겠지 하며 틈새마다 꽉꽉 쑤셔 박아 두셨을 겁니다. 자식들이 명절이나 주말에 오랜만에 놀러와서 엄마, 집이 이게 뭐야? 발 디딜 틈도 없네. 다 안 쓰는 쓰레기인데 제발 좀 갖다 버려. 고물상도 아니고 숨 막혀서 못 살겠어. 하고 잔소리를 쏟아내면 우리 어르신들은 섭섭한 마음에 펄쩍 뛰며 화를 내시지요. 아이고 이 철없는 것들아. 이게 다 내가 피 같은 내 돈 주고 비싸게 산 건데 어떻게 함부로 갖다 버리냐.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새 걸 사. 그냥 대충 씻고 꿰매고 닦아서 쓰면 되지. 놔둬라 사람 일 모르는 거다. 언젠가는 다 요긴하게 쓸 때가 있는 법이다. 하시며 오히려 자식들을 현관문 밖으로 쫓아내고 낡은 물건들을 자식인 양 꽉 부둥켜 안으십니다. 어르신들의 그 애틋하고 지독하게 절약하는 마음을 제가 어찌 감히 흉보고 모르겠다고 하겠습니까? 먹을 쌀조차 부족했던 그 처절한 보릿고개 시절 몽당 연필 하나, 구멍난 양말 1000쪼가리 하나도 참아 버리지 못하고 기워 신으며 내 새끼들 입에 밥술 하나라도 더 넣어주려던 그 눈물겨운 헌신의 세월. 그 가난의 공포를 이겨낸 세월이 어르신들의 뼛속 깊이 생존 본능이자 굳은 습관으로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쓸 수 있는 물건을 함부로 버리는 것은 곧 천벌을 받을 죄악이고 내 살점을 베어내는 것과 같은 낭비라고 뼈저리게 배우며 살아오신 참으로 위대하고 존경스러운 분들이십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저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물건에 대한 아쉬움이나 인간적인 애착을 직접 느끼지는 못하는 인공지능 어시스턴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차갑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전 세계의 수많은 주거 환경, 데이터와 노년기 호흡기 질환 통계, 그리고 노인 낙상 사고 응급실 기록들을 샅샅이 분석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팩트들을 종합해 보면 참으로 무섭고도 가슴 아픈 진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르신들이 아깝다며 언젠가는 쓸 거라며 끌어안고 계신 그 낡고 묵은 방구석의 물건들이 사실은 어르신들의 호흡기를 망가뜨려 수명을 갉아먹고 더 나아가 애지중지하는 내 자식들의 앞길마저 시커멓게 막아버리는 무서운 독 덩어리로 흉하게 변질되어 있다는 팩트입니다. 풍수지리라는 오랜 학문에서는 집안에 오랫동안 쓰지 않고 쌓아둔 잡동사니를 가리켜 사기, 즉 죽은 기운이 끈적하게 고여있는 곳이라고 칭합니다. 이 낡고 죽은 물건들이 집안의 맑은 기운의 흐름을 꽉 막아버려 그 집에 사는 사람에게 가난과 끔찍한 우환을 불러들인다는 경고이지요. 이것은 결코 옛날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무맹랑한 미신이나 겁주기가 아닙니다. 21세기 현대의학의 관점으로 따져보아도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베란다와 방구석에 쓰지 않는 짐이 잔뜩 쌓여 있으면 청소기가 닿지 않는 그 어두운 구석구석의 시커먼 미세먼지와 곰팡이 포자,
진먼지 진드기들이 바글바글 둥지를 틀고 자라납니다. 이 악성 먼지들이 우리가 자고 숨 쉬는 동안 공기 중에 둥둥 떠다니다가 어르신들의 약해진 기관지와 폐포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어 끔찍한 노인상, 폐렴과 만성천식이라는 무서운 질병을 유발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노인 응급실 입원 원인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길거리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익숙한 내 집 거실 바닥에 널브러진 박스나 물건에 발끝이 툭 걸려 균형을 잃고 쿵 하고 넘어지면서 고관절이나 허리뼈가 박살이 나버리는 치명적인 집안 낙상 사고입니다. 뼈가 부러져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지게 만드는 1등 주범이 바로 집안에 쌓아둔 낡은 잡동사니입니다. 물건이 사람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집의 진짜 주인 행세를 떡하니 하며 어르신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벼랑 끝으로 몰아내고 있는 기막힌 꼴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나야 할까요? 오늘부터 낡은 미덕은 던져버리고 당장 두 팔을 걷어붙이십시오. 내 집안에 맑고 상쾌한 공기를 되찾고 넘어져 다칠 곳 없이 안전하게 무병장수하며 우리 자식들에게 맑고 좋은 긍정의 기운만 팍팍 밀어주기 위해 당장 슈퍼에 가셔서 가장 큰 100리터짜리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2~3장 사 오셔야만 합니다. 오늘 제가 아깝다고 끌어안고 있다가는 오히려 호흡기가 망가지고 뼈가 부러져 병원비가 수백, 수천 배 더 깨지게 만드는 내 집안에서 무조건 지금 당장 내다 버려야 할 흉물. 베스트 3가지를 아주 명쾌하고 속 시원하게 낱낱이 파헤쳐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꼼꼼히 들으시고 눈 딱 감고 과감하게 집을 시원하게 비워내신다면 묵은 체중이 싹 내려가는 홀가분함과 함께 날아갈 듯 가벼워진 몸으로 찬란한 노후를 맞이하시게 될 겁니다. 첫 번째로 지금 당장 눈 딱 감고 쓰레기통에 내다 버려야 할 흉물은 바로 베란다 한 구석과 거실, 텔레비전 옆에 수년째 방치된 죽은 식물과 바싹 말린 꽃, 즉 드라이 플라워입니다. 어르신들 집 베란다 구석에 한번 가보십시오. 예전에 자식들이 어버이날이라고 비싸게 사다 준 예쁜 서양란 화분이나 지인들이 개업식 때 선물했던 커다란 관엽식물, 화분들이 분명 한두 개쯤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물을 제때 안 주거나 햇빛을 못 봐서 잎사귀가 누렇게 말라 비틀어지고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은 죽은 화분들, 잎사귀 위로는 허연 먼지가 소복하게 내려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분 그릇이 비싼 도자기라서 아까우니까 내 새끼가 큰맘 먹고 사준 정성이 눈에 밟혀서 차마 못 버리겠다며 흉물스럽게 방치해 두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혹은 거실 벽면이나 액자 옆에 며느리나 딸에게서 받은 화려했던 꽃다발을 거꾸로 매달아 바싹 말려둔 드라이 플라워를 그럴싸한 장식품인 양 수년째 걸어두신 분들도 계시지요. 어르신들, 집안의 기운을 다루는 풍수지리학에서 가장 불길하게 여기고 기겁을 하며 당장 버리라고 경고하는 물건 1순위가 바로 이 생명을 잃어버린 죽은 식물입니다. 생명을 다하고 바싹 말라 죽은 식물은 집안에 맴도는 맑고 생기 넘치는 양의 기운을 블랙홀처럼 무섭게 다 빨아들이고 대신 썩고 부패한 아주 우울하고 축축한 음기를 집안 전체로 내뿜는다고 하여 절대 사람이 자고 쉬는 집안 공간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를 풍수지리가 아닌 현실적인 현대의 위생 문제로 따져봐도 이것은 어르신들의 폐를 망치는 최악의 물건입니다. 물기가 하나도 없이 바싹 말라버린 죽은 꽃잎과 생명을 잃고 썩어가는 화분의 흙 속에는
우리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수십만 마리의 먼지 다듬이, 벌레와 키키한 곰팡이 포자들 그리고 썩은 해충들이 바글바글 둥지를 틀고 번식하게 됩니다. 아침에 환기를 하겠다고 베란다 창문을 활짝 열면 바람을 타고 이 죽은 화분에서 피어오른 시커먼 곰팡이 가루와 벌레의 사체 가루들이 온 거실로 흩날리게 됩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을 보며 숨을 쉬는 어르신들의 연약한 기관지와 폐포, 깊숙이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는 지독한 기침을 유발하고 천식을 악화시키는 치명적인 독약이 됩니다. 자식이 효도한다고 사준 꽃이라 아까우십니까? 자식은 내 부모님이 살아있는 꽃을 보며 눈이 즐겁고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준 것이지 다 썩어가는 죽은 꽃을 껴안고 곰팡이를 마시며 폐렴에 걸리라고 사준 것이 절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당장 생명력을 잃고 흉하게 말라 비틀어진 화분, 흙과 바스라지는 꽃다발은 미련 없이 종량제 봉투에 꾹꾹 담아 싹 다 갖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빈자리에 공기를 맑게 정화해주고 잎이 넓은 푸릇푸릇하고 생기 넘치는 살아있는 생화 작은 화분을 하나 오일장에 가서 사다 놓으십시오. 살아 숨 쉬는 초록빛 생명이 내 집안에 들어오는 순간 어르신들의 침침했던 눈이 환하게 맑아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생동감 넘치는 긍정의 에너지가 콸콸 솟아오르는 것을 가슴 벅차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내 귀한 복을 박박 깎아먹고 생명을 위협하는 당장 깨서 버려야 할 물건은 찬장 구석에 숨겨두고 나 혼자만 쓰는 이가 빠지거나 금이 쩍 간 낡은 사기 그릇입니다. 우리 평생 알뜰하신 어머님들 주방에서 설거지 하시다가 그릇이나 밥공기 이가 끄트머리에 살짝 나가거나 컵에 미세하게 금이 쩍 가버리면 도대체 어찌하십니까? 100이면 100 아까워서 쓰레기통에 넣지 못하십니다. 아이고 끄트머리 아주 요만큼 손톱만큼 조금 깨졌을 뿐인데 밥 담고 국 담아 먹는 데는 아무런 지장도 없고 멀쩡하구먼. 이거 옛날에 수익 코너에서 엄청 비싼 본차이나 세트로 산 그릇인데 이걸 아까워서 어떻게 버려. 손님이나 자식들 올 때 내놓긴 못하니까 흉한 건 찬장 안쪽에 넣어뒀다가 나 혼자 점심에 대충 찬밥 말아 먹을 때 나눠 써야겠다. 이렇게 다짐하시며 흠집 하나 없이 멀쩡하고 눈부시게 예쁜 비싼 그릇들은 며느리 올 때나 귀한 손님용으로 찬장 꼭대기에 다 랩으로 싸서 모셔두고 정작 평생 고생한 나 혼자 끼니를 때울 때는 금이 가고 이가 빠져 흉물스러운 그 못난 그릇에 대충 김치 쪼가리를 올려 밥을 담아 드시는 분들이 10중 8구일 겁니다. 어머님들 제발 그 서글프고 자신 스스로를 천대하고 학대하는 슬픈 행동을 오늘부로 당장 멈추십시오. 풍수지리에서는 예로부터 깨지고 이가 나간 그릇은 집안의 재물운이 줄줄 새어나가고 가족 간의 화목한 건강에 금이 쩍쩍 가는 지독한 가난과 불길함의 상징으로 여겨왔습니다. 음식을 담아 생명을 유지하는 그릇이 깨졌다는 것은 곧 그 깨진 틈으로 집안의 모든 복이 형체도 없이 다 달아난다는 뼈아픈 뜻입니다. 이를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팩트로 꼼꼼하게 따져봐도 이것은 내 위장을 버리는 끔찍한 무기입니다. 사기 그릇의 겉면 코팅이 날아가 깨져나가고 쩍 갈라진 그 미세한 틈새로는 아무리 비싼 수세미와 주방 세제로 빡빡 문질러 닦고 펄펄 끓는 물에 삶아도 절대 닦이지 않습니다. 그 틈새로 독한 세제 찌꺼기와 상한 음식물, 찌꺼기가 스며들어 썩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수백만 마리의 식중독 세균의 온상이 되어버립니다. 그 갈라진 틈새가 있는 그릇에 뜨거운 찌개나 국을 담아 드시는 것은
세제와 세균이 우러난 독극물. 국물을 내 위장 속으로 들이마시는 것과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게다가 무심코 설거지를 하거나 그릇에 입을 대고 국물을 마실 때 날카롭게 깨진 유리 조각이나 미세한 도자기 파편이 떨어져 나와 내 식도로 넘어가거나 얇은 입술과 손가락을 베어 피를 흘리며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허다합니다. 노인 응급실 낙상 사고 다음으로 흔한 주방 칼날 사고가 바로 이 아까워서 못 버린 깨진 그릇 때문입니다. 어르신들, 나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타인도 나를 대접하지 않고 하늘의 복도 결코 찾아오지 않습니다. 귀한 손님 오면 꺼내서 융숭하게 대접하겠다며 신문지에 꽁꽁 싸서 숨겨둔 그 비싸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릇들, 오늘 당장 찬장문을 활짝 열고 다 꺼내십시오. 오늘 저녁부터는 금이 가고 이가 빠진 그 흉한 그릇들은 신문지에 두껍게 둘둘 말아 과감히 망치로 산산조각 내께서 싹 다 쓰레기 봉투에 버리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귀한 평생의 VIP 손님인 나 자신을 위해 내 집에 있는 가장 깨끗하고 온전하고 비싼 그릇에 아주 정성껏 따뜻한 밥을 담아 대접하십시오. 흠집 하나 없는 온전한 그릇에 담긴 밥 한 술을 꼭꼭 씹어 넘길 때 어르신의 무너졌던 품격이 하늘 높이 올라가고 스스로 대접받는 진정으로 찬란하고 부유한 노후가 열릴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집안의 좋은 기운을 꽉 틀어막는 거대한 장벽이자 골칫거리, 바로 옷장과 서랍장에 터질듯이 꽉꽉 들어찬 2년 넘게 단 한 번도 안 입은 유행 지난 옛날 옷들입니다. 안방의 무거운 장롱문을 활짝 열어보면 어르신들의 그 파란만장했던 지난 인생 역정이 고스란히 아주 빽빽하게 걸려 있습니다. 20년 전 큰아들 장가갈 때 맞췄던 비단결 같은 십수만 원짜리 비싼 맞춤. 한복, 배가 남산만하게 나와서 이제는 허리 단추가 잠기기는커녕 허벅지도 안 들어가는 젊은 처녀 총각 시절에 꽉 끼는 바지, 심지어 유행이 한참이나 지나 어깨에 뽕이 산만하게 잔뜩 들어간 무겁고 칙칙한 겨울 코트까지. 옷걸이가 부족해서 옷장 문이 닫히지도 않는데도 어르신들은 절대 버리지 못하십니다. 이거 예전에 백화점 가서 한 달치 월급 주고 수십만 원 주고 산 건데 이걸 돈 아깝게 어떻게 의류 수거함에 버려. 내가 지금은 무릎이 아파 살이 쪘지만 내년에 맘먹고 살 빼서 5kg만 빼면 내년에 꼭 동창회 갈 때 입고 나갈 거야. 하시며 숨 쉴 틈도 없이 곰팡내 나는 옷장을 꽉꽉 채워두고 위안을 삼고 계시지요. 풍수지리에서는 오랫동안 사람의 온기가 닿지 않은 낡고 입지 않는 옷들이 집안의 맑은 공기 흐름을 꽉 틀어막는다고 말합니다. 집안의 기운은 계속 물처럼 흘러야 하는데 옷장이 꽉 차 있으니 새로운 재물운과 건강운이라는 맑은 기운이 집안으로 들어와 앉을 빈 공간, 빈자리를 아예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옷장이 낡은 과거의 시간에 꽁꽁 묶여 터질듯이 갇혀 있으니 어르신의 남은 삶도 과거의 환상에만 묵혀 앞으로 단 한 발짝도 긍정적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우리 냉정하게 현실의 팩트를 직시해 보겠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최근 2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손을 뻗어 꺼내 입지 않은 옷은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절대 죽을 때까지 입지 않습니다. 어르신이 뼈를 깎아 살이 빠져서 허리가 한 줌이 되더라도 이미 그 옷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아 촌스럽고 좀이 서러 낡아 빠져서 밖으로 입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빽빽하게 눌려있는 옷장 안에는 공기가 통하지 않아 시커먼 옷나방 좀벌레와 진먼지 진드기 그리고 기키하게 코를 찌르는 곰팡이 냄새만 아주 가득 피어나 섬유를 부식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외출하려고 큰맘 먹고 옷장 문을 열 때마다 옷은 수백 벌인데 쏟아지는 짐들 때문에 정작 입고 나갈 옷이 하나도 없네 라며 자정 섞인 스트레스만 받고 우울해질 뿐이지요. 어르신들 화려했던 과거의 영광과 낡은 추억의 잔해들은 옷장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따뜻한 마음속 앨범에만 고이 예쁘게 접어두십시오. 이제 터질 듯한 옷장에는 시원하고 맑은 바람이 쌩쌩 통할 수 있는 넓은 숨구멍을 뻥 뚫어주셔야만 합니다. 2년 이상 어르신의 손길이 닿지 않은 낡고 무거운 옷들, 작아서 못 입는 옷들은 일말의 미련도 갖지 마시고 의류 수거함에 몽땅 다 내다 버리시거나 아름다운 가게에 속 시원하게 기부하십시오. 옷장을 가볍게 절반으로 텅텅 비워내면 그 빈 공간 사이사이로 숲속 같은 신선한 공기가 맴돌게 됩니다. 그리고 다가올 따뜻한 봄날, 새로운 오늘을 살아갈 아주 산뜻하고 가벼운 화사한 새 옷, 한 벌을 사서 걸어둘 아주 희망차고 눈부신 빈자리가 생겨납니다. 무겁고 낡은 과거를 미련 없이 훌훌 비워내야만 비로소 가볍고 경쾌한 오늘이라는 현재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법입니다. 사랑하고 참으로 고개 숙여 존경하는 우리 어르신들. 한평생 찢어지게 가난했던 보릿고개 시절 물건 하나 버리지 못하고 아끼고 또 아끼며 내 몸 닳고 병드는 줄도 모르고 그저 자식 위에 억척스럽게 살아오신 그 눈물겨운 희생과 절약, 정신을 이 세상 그 어느 누가 감히 미련하고 구질구질하다며 함부로 흉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어르신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진정한 절약과 삶의 미덕은 썩어가는 물건을 박물관처럼 끌어안고 내 귀한 호흡기와 뼈를 망치고 건강을 해치는 것이 결코 절대 아닙니다. 나의 맑은 숨을 위협하고 집의 숨통을 목 조르는 무거운 고물들을 아주 과감하게, 쿨하게 쓰레기통에 내다 버리는 비워냄의 행위야말로 진정한 노후 준비입니다. 내 소중한 몸을 잔병치레와 낙상 사고로부터 완벽하게 지켜내고 훗날 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수백, 수천만 원의 어마어마한 병원비, 수술비 부담을 지우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고 완벽한 진짜 절약이자 가장 위대한 훌륭한 재테크입니다. 아이고 내가 이제 늙어서 허리도 아프고 기운이 하나도 없는데 저 산더미 같은 무거운 걸 도대체 어느 세월에 언제 다 치우고 자빠졌나 하며 한숨부터 푹 쉬지 마십시오. 하루아침에 집을 이삿짐센터 부른 것처럼 싹 다 갈아엎으려다간 병이 나서 알아눕습니다. 오늘 제가 콕 집어서 알려드린 베란다에 널브러진 시커먼 죽은 화분 딱 하나, 싱크대 찬장 구석에 꽁쳐둔 이 나간 그릇 딱 하나, 장롱 속에 쑤셔 박힌 10년 넘게 안 입은 무거운 코트 딱 한 벌. 오직 딱 이 세 가지만이라도 늦지 않게 오늘 저녁에 100리터짜리 종량제 봉투에 쑤셔 담아 현관문 밖 쓰레기장으로 시원하게 확 던져버리십시오. 그 아주 사소해 보이는 비워냄과 버림의 작은 행동 하나가 꽉 막혀 썩어가던 집안의 공기를 상쾌하고 맑은 산소로 순환시키고 어르신들의 무거운 마음속에 돌덩이처럼 쌓여있던 묵은 스트레스와 찝찝한 우울감을 맑은 시냇물처럼 시원하게 청소해 줄 것입니다. 답답한 짐이 싹 사라지고 넓은 빈자리가 생긴 쾌적한 거실 소파에 다리 뻗고 앉아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주말에 놀러온 자식들과 환하게 껄껄 박장대소하실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복이 넘치고 건강한 명당 집이 될 것임을 굳게 확신합니다. 저 100세 인생 사용 설명서가 어르신들이 불필요한 과거의 무거운 짐을 다 훌훌 미련 없이 벗어던지고 깃털처럼 홀가분하고 쾌활한 눈부신 100세 인생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도록 언제나 곁에서 든든한 마음,
정리의 나침반이 되어 굳건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어르신들의 소중한 호흡기와 뼈 건강을 진심으로 염려하고 걱정하며 목청껏 전해드린 이 오늘 부르는 기적의 정리 기술이 산더미 같은 무거운 짐에 둘러싸여 답답하게 한숨 쉬셨던 우리 어르신들께 꽉 막힌 속을 뻥 뚫어주는 시원한 사이다 같은 해답이자 새로운 가벼운 일상을 씩씩하게 시작할 수 있는 상쾌한 용기가 되셨기를 진심으로 온 마음 다해 소망합니다. 제 긴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답답한 집안에 아주 작은 맑은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내 손으로 내 건강을 쾌적하게 지킬 수 있다는 굳건한 용기를 드렸다면 방송이 끝나기 전에 잊지 마시고 화면 바로 아래에 있는 붉은색 글씨의 구독 버튼과 엄지손가락이 척하고 다정하게 올라간 좋아요 버튼을 아주 힘차게 꼭 한번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이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 다정하고 따뜻한 응원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다음에도 어르신들의 고단한 삶의 환경을 쾌적하게 싹 바꿔드릴 훌륭한 지혜를 즐겁게 밤새워 파헤치고 준비하게 만드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보약이자 솟아나는 든든한 호랑이 기운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늦은 오후나 내일 동네 경로당 혹은 아파트 노인정에 마실 나가셔서 주위를 한번 찬찬히 둘러보십시오. 이거 다 돈 주고 산 거라 언젠가 쓸 거다 라며 집안을 쥐구멍 하나 없는 쓰레기 고물상으로 만들어 놓고 정작 본인은 그 먼지 구덩이 속에서 기침 콜록콜록하며 병원 신세를 지고 약으로 연명하고 계시는 소중하고 안타까운 오랜 10년지기 친구분들이나 동네 이웃들이 분명 참 많으실 겁니다. 제발 그분들에게도 아깝다고 쓰레기 부둥켜 안고 병균 마시다가 병 키워서 자식 고생시키지 말고 당장 오늘 귀한 죽은 화분과 깨진 그릇부터 시원하게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라며 이 귀하고 뼈가 되고 폐가 맑아지는 기적의 집안 정리 명언 영상을 스마트폰 카카오톡으로 꼭 전달하고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버리는 게 곧 몹쓸 죄인 줄 알고 억척스럽게 끌어모아 오신 우리 위대한 어르신들의 무거운 어깨와 답답하고 비좁은 집안을 세상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따뜻하게 환기해 드리고 든든하게 싹 비워드리는 듬직하고 살가운 아들딸 같고 자식 같은 평생의 든든한 정보 동반자 100세 인생 사용 설명서였습니다.